제가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실직한 뒤 급하게 새 회사를 구해야 했고 가진 돈이 거의 없어서 가장 저렴한 방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진과는 달리 실제 건물 내부는 오래되고 복도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공기에는 늘 눅눅한 습기가 감돌았고 바닥은 사람이 많이 다닌 것처럼 반들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방을 보여주며 짧게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밤늦게 샤워실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복도 불이 가끔 깜빡이지만 단순한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표정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피곤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방은 매우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벽걸이 선풍기, 그리고 작은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옆 건물 벽만 보여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에 누웠을 때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다른 방 사람들이 문을 여닫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까지 모두 그대로 들렸습니다. 새벽 무렵에야 겨우 잠에 들었는데 잠결에 방문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잠시 드리워졌다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그 그림자는 복도의 다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방을 잘못 찾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며칠째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새벽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고 제 방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 속도는 일정했고 사람이 걷는 리듬보다는 조금 느렸습니다. 누가 장난을 치는지 확인해 보려 했지만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림자가 문 아래로 드리워지는 형상이 항상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높이도 비슷했고 길이도 일정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복도 끝에서 같은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어두운 형태였습니다. 그림자가 안쪽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문 너머의 존재가 고개를 기울여 안을 들여다보려는 움직임 같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른 사람이 문을 여는 소리가 나자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직후 맞은편 방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잠시 서 있다 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에 누가 사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이 꺼져 있었고 발소리가 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는 방음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방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제가 벽에 등을 대고 누워있을 때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벽 안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말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기에 있느냐고 묻는 듯한 억양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였으며 단어나 문장이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관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복도에서 새벽마다 발걸음 소리가 나고 제 문 앞에서 멈추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관리인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낀다며 고시원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내뱉는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수없이 같은 질문을 듣고 지겨워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고시원 복도를 지나다가 공용 샤워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늦은 시간에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물 흐르는 소리가 안쪽에서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문틈 아래를 봤는데 바닥에 남은 물자국이 복도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사람의 발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발바닥 형태도 아니었고 발가락도 없었습니다. 둥글고 작은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고시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향하는 방향은 제 방 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밤마다 깊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아래 그림자는 점점 길어졌고 모양도 뚜렷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길고 얇은 팔처럼 보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얼굴처럼 둥근 그림자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 너머의 속삭임도 잦아졌습니다. 벽 내부에서 들리는 듯한 음성은 짧게 끊어지는 말투였고 나를 부르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 뒤 고시원에 새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 방으로 보였는데 키가 작고 창백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벽 너머에서 명확한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듯한 낮고 간헐적인 말이었고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네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복도에서 새벽 발걸음이 가까워졌고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벽 너머의 움직임과 복도에서 느껴지는 존재가 거의 동시에 저를 향해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움츠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복도 조명이 깜빡이는 기색이 문틈 아래로 들어왔고 그림자가 또렷한 형태로 드리워졌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멍하게 보내는 날이 많았고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을 당장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지금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어느 평범한 주말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이른 시간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 공기는 이상하게 더 눅눅했고 조명은 평소보다 더 잦게 깜빡였습니다. 제 방문 앞에 작은 종이가 접힌 상태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남긴 안내문인가 싶어 종이를 펼쳤는데 거기에는 샤워실에서 기다린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필체는 불안정하고 끝부분이 떨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를 쓰레기통에 넣고 문을 급하게 닫았습니다. 그날 밤 문밖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샤워실 쪽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젖은 발로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로 물이 조금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소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과 바닥 사이의 좁은 틈을 누군가 손끝 같은 것으로 천천히 긁는 소리였습니다. 혹은 손이 아닌 다른 신체로 바닥을 더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움츠린 채 숨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그 소리가 멈췄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급하게 방을 나갔습니다.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짐을 챙겨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올 때 복도 창문이 잠깐 보였는데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눈을 돌렸을 때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가 제가 살던 고시원 주소가 언급된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곳 201호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고 10년 넘게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을 비워두고 맞은편 방도 공실로 돌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글은 샤워실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고 새벽마다 복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샤워실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과 새벽마다 복도를 돌아다니는 존재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나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벽에 깨어나면 방문 앞의 공기가 일순간 서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방 틈 아래로 드리워지는 그 그림자의 형태가 여전히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끔 휴대폰 화면이 잠시 켜졌다 꺼질 때 환상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마치 누군가 다시 샤워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고시원을 떠난 뒤에도 제 주변 어딘가에 따라붙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고시원이라는 공간은 떠났지만 그 그림자와 속삭임은 아직도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때때로 문틈 아래의 어둠을 바라보며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잠들곤 합니다.